그날 서물의 하늘은 마치 숨이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슬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가로등 불빛은 더러운 물 위에 발은 도렸다. 나 정자는 무시리스 한에서 앉는 대학교 병원을 나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들고 있었다. 진단서에는 까맣게 선명한 글씨가 가슴에 찢듯 새겨져 있었다. 말지 간부전. 전이 진인. 남은 수명. 약 1년. 1년? 나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기 속에서 쓴웃음을 터뜨렸다. 고작 1년? 아직 이루지 못하는 모든 꿈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한 수많은 식탁을 위해? 언젠가 아들의 결혼식에서 손을 잡아주고 싶었던 수만을 위해? 나는 즈뜩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물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그걸 뒤집을 방법은 없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직들 한 구석에 앉아 흐릿한 절대들 눈물에 젖은 시야로 바라보았다. 아무도 몰랐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의 절신이 조용히 튀어나오고 있었다. 나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앞으로 수만 년의 선까지 바꿀 절신이.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가운데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 놓인 것은 서양 약 처방전이 아니었다. 산처럼 쌓인 고서들이었다. 환자내정, 동의보감, 본초강림, 조상들이 남긴 기밀, 그리고 세나 속에 잊혀진 처방들. 나는 거스를 수 없는 여정에 달을 지렸다. 운명도 한지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했다. 내가 스스로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이랬다. 자연이 정을 만들었다면 자연 속 어딘가에 반드시 해답도 있을 것이다. 그 기밀은 고지에 숨어 있는가? 이 질문은 나를 이론 같은 세계로 이끌었다. 희미한 신안이 깃줄지어 얽힌 그 고대 지식의 미로 숨구로. 그 후 석 달 동안 나는 시간의 흐름조차 기준 채 살았다. 밤낮으로 책장을 넘기며 시장까지 식품과 약재의 효능을 지록해 나갔다. 복잡한 방법론은 너무. 나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가장 소박한 것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품고 있었다. 단 5가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 매일 티스푼 하나 정도씩만 꾸준히 섭취한다면 노화와 경의 단신이 늦출 뿐 아니라 거꾸로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달은 그날 초겨울 햇살이 가득하는 작은 방 안에서 나는 속삭이듯 다짐했다. 만약 1년 뒤에도 내가 살아있다면 이 기밀을 세상에 꼭 알리겠다. 한정울, 살을 내는 일은 아침. 나는 동해 바닷가에 서 있었다. 칼바람이 묻힌 채로 카고 들고 거센 파도는 새하얀 모래사장을 사정없이 조드렸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벅찬 감정 때문이었다. 그때 내 손에 들려있던 것은 까맣고 거칠은 마른 미역 한 줌뿐.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야말로 내 손과 주군의 정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일주일 전 나는 본초강목 속 오래된 기록을 지저귀다가 우연히 한 구절을 발견했다. 미역자, 산을 잇고 경을 씻어내는 바다의 선물이다. 청난 콧방귀를 뀌었다. 새는 다 국 끓여 먹는 그 편돈한 음식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소름이 돋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역 속에는 푸코이단, 큐코이던 이라는 성분이 있었다. 노화를 막고 독소를 해독하며 심지어 이전 세포까지 산열을 유도하는 자연의 강태나기로 불리는 물질. 그리고 일본, 미국, 한국 등지의 천대 연구 결과들은 기밀리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정보는 세상에 널리 퍼지지 않았을까? 나는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약도 아니고 한한 치료도 아니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매일 아침 공복에 물에 불린 생미역을 곱게 가아
티스푼 하나 분량을 마시는 것. 첫날은 아무 변화도 없었다. 3일째, 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 잔이 더 깊어진 것을 느꼈다. 그리고 4주째. 진짜 지적이 시작됐다. 12월 동안 시달리던 간 통증이 서서히 사라졌다. 첫날째 딴 얼굴빛이 다시 승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마주친 의사의 눈빛 속에서 나는 숨질 수 없는 놀라움을 읽었다. 3달 후 정기검진 결과는 의료진 모두를 충격이 따뜨렸다. 간 기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는 만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고작 미역 한 스푼. 너무나 간순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진동이 내 목에 드리워진 사람 선고를 뒤집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뒷돈도 잠시 곧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왔다. 만약 이제 사실이란다? 세자는 왜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걸까? 도대체 누구의 손에 이 간순한 기밀이 묵혀 있는 걸까? 그날 움프를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회색빛 가늘이 내리는 이슬비가 살결에 스며든 않던 차가웠다. 나는 길가에 오래된 찻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작은 도자기 그릇 하나. 그 안에는 붉게 몇 알이 소박하게 담겨 있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들깨. 그러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젠을 가꾸는 건 거대한 무언가가 아니다. 때로는 이렇게 작은 것들이라는 걸. 일주일 전 나는 한이락 고서를 지적이다가 작게 네모된 한 줄을 발견했다. 질게 길하나니 신자나 부드럽게 하고 뇌를 맑게 하노라. 천만 밑질 어무령었다. 일선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들기다. 어떻게 신장과 뇌를 살릴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현대 연구 결과는 내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들기에는 자연산 옴메가 마이너스 선지광산이 바다 증산보다도 훨씬 풍부하게 들어있었다. 기음내가 마이너스 선된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지치의 손상된 뇌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당시에 나는 끊이지 않는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드레인 폰극, 그레인 카극, 머릿속이 불안한 게 휩싸인 듯한 느낌이 나를 지배했다. 어떤 날은 방금 하려던 일조차 기억나지 않았고 진행 중이던 대화조차 잊어버리곤 했다. 이것은 단순한 간 질환의 증상이 아니었다. 신장과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절박한 보조 신호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나는 지옥을 잃고 스스로 살아갈 힘조차 얘기해질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치료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5분께 제게 가루 한 스푼을 요거트나 따뜻한 물에 섞어 마셨다. 처음엔 별다른 전화가 없었다. 하지만 3주가 지나자 서서히 놀라운 전화가 찾아왔다. 밤에 깊게 잠들 수 있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릿속이 맑아졌다. 마치 먼지에 덮여있던 유리천이 서서히 투명해지는 느낌이었다. 잊고 있던 아이디어, 아름다운 기억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것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진 건강검진 결과는 담당 의사까지 놀라게 했다. 혈압 안정되기 시작했다. 낮건 콜레스테롤 수치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란스러웠던 심장 박동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다. 난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널 보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 나는 주물기 무섭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커다란 감사함을 느꼈다. 이 작은 제게 한 알이 내 심장도 내 정신도 불해준 것이다. 그래 봄. 나는 전화 깊은 산골을 맺단 마을에 처음 발을 들였다.
부글부글 이어진 붉은 질길. 면역으로는 가란에서 다니는 대나무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나를 맞아주는 사람도 재움가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촉촉한 공기 속을 감도는 은은하고 따뜻한 천길 하나. 가로 말린 표고버섯 냄새였다. 그곳에서 나는 만났다. 병원도 약도 없이 맑은 신한별처럼 고요히 살아가는 평균 수명 95세를 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의 기밀은 바로 대나무 가군이 가득 담긴 표고버섯에 있었다. 성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연구에 몰두했다. 표고버섯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곡물이었다. 표고버섯에는 데타그로컨이라는 성분이 풍부했다. 자연살의 세포, 렌즈의 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 바이러스, 이산세포를 스스로 찾아내어 공격하는 우리 몸의 생체방어 시스템을 깨우는 신. 그때 내 면역력은 간부전 치료 이후 뻗어가는 잿더미처럼 무너져 있었다. 조금만 감지에 걸려도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릴 수 있는 상황.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간과 뇌를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인속 수비대를 완전히 제거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세 번째 요법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공인봉제 말린 표고버섯 가루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셨다. 처음에는 강한 반응이 왔다. 가벼운 멸감, 이산할 정도로 심한 피로감, 차분한 두려웠지만 곧 깨달았다. 이것은 바로 면역 폭풍, 민속전쟁 전사들이 찌어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또 한 번 지적은 일어났다.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게 되었다. 작은 상처도 예전보다 2배 빠르게 아물었다. 혈액 검사 결과 면역 수치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 나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 피부 아래 어딘가에서 작고 조용한 전사들이 사랑가로 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어느 늦은 밤 나는 천다에 앉아 서물에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는 모른다. 얼마나 많은 신사의 전초가 우리 안에서 매 순간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한때 생각했다. 죽음은 큰 충격, 큰 병이나 사고를 찾아오는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문속 조용한 전사들이 쓰러질 때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표고버섯, 그 소박한 시툼이 매일 새로운 군대를 선물해 주었다. 덕분에 나는 다시 지킬 숨 쉴 수 있었고 다시 소리내어 웃을 수 있었으며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다시 꾸긴 시작했다. 한때 나는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다리는 더 이상 내 몸의 무게를 느끼지 못했다. 꼭 선명분달해도 하얀 먼지처럼 바람에 흩어질 뿐이었다. 햇살조차 의미를 잃어 낡아 빠진 드림처럼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심장의 고동 하나하나, 심장 하나하나를 온존재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 나는 필요했다. 내 안에 꽂아가던 불씨를 다시 밝혀줄 무언가다.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작고 붉게 빛나는 숯불 앞에서 떨고 있는 홍산 뿌리들 속에서 동의보관에는 기록이 쓰여 있었다. 인삼, 기운을 끌어올리고 연문을 띄운다. 하지만 홍삼은 신인삼과는 다르다. 홍삼은 인삼을 숫자를 치고 만져 제재의 전술을 꾹꾹 눌러 담은 신명치였다. 그 속에서 나는 찾았다. 진세노사이드, 진서노지즈즈, 셰프 에너지를 재생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신전을 가동시키는 신기란 진. 주물렁가지만 끈질기게 지하수를 흐르디라는 불신처럼 나는 네 번째 요법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혼산 가루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셨다. 처음 며칠 동안 지친 몸은 격렬히 반응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눈이 확간 달아오르고 머릿속에 긴든 돌았다. 한때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혹시 나는 내 손으로 나를 죽이고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버텼다. 어딘가 아주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은 작은 생명력이 느리지만 분명히 꿈틀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2주가 지나자 극심했던 피로가 잦아들었다. 거울 속 내 눈빛이 조금 더 맑게 빛나기 시작했다. 밤에는 깊게 잠들었고 식은땀을 쬐던 악몽들도 사라졌다. 2달이 지나자 나는 계단을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게 됐다. 언덕길을 헉헉대지 않고 누를 수 있었고 선조를 품에 안고도 내 심장과 그의 심장이 가마대 고동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었다. 아픔을 견디고 시련을 받아들이며 자연의 힘을 믿은 끝에 얻은 재탄생이었다. 어느 밤 갈빛 가득한 창가에 앉아 나는 조용히 예지장에 이렇게 적었다. 죽음은 분명 내 젖까지 다가왔었다. 하지만 나는 칼도 약도 아닌 오직 작은 혼상 한 스푼과 꺾이지 않는 심장 하나로 그 문턱을 넘어섰다. 사람 산골을 가든지 40번째 가을 나는 직정원 한가운데 앉아 조명이 떨어지는 노란 잎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손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이 질려 있었다. 그 속에는 편승간사령은 5가지 식품의 가루가 부드럽게 녹아 있었다. 미역들깨, 평군버섯, 혼산, 청국장. 누구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 작은 티스푼으로 떠먹던 그 소박한 것들이 나의 생명을 조용히 그러나 간단히 40년이나 이어주었다. 처음에는 나 역시 의심했다. 고작 미역 한 스톤, 찔찔 한 줌, 말린 보석 한 문분이 어떻게 꺼져가는 생명을 붙잡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날이 더군 달이 가면서 나는 보았다. 간이 살아나고 심장이 다시 힘차게 끼고 머릿속은 청년 시절처럼 맑아졌다. 진찬 속에 잠긴 몸이 조금씩 새작처럼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기적이 아니었다. 그저 자연의 법칙이었다. 단순하지만 어떤 벽보다도 강력한 나는 이들이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 가장 큰 비밀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비밀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가찮게 여기는 작은 것들을 묵묵히 끈기 있게 지켜낸 것뿐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나는 따뜻한 물에 미역, 들깨, 청국버섯, 혼삼, 청국장 가루를 정성껏 풀어 마신다.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작은 희망을 한 알 심는다. 성실하게 인내심을 갖고 시간은 미디란 도금과 같아서 그 작은 노력들을 빚어 사랑은 살아있는 작품으로 나를 만들어 주었다. 더 단단하고 더 강인한 작품으로 눈을 부시게 새가된 나는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다. 심장으로, 숨결로, 눈빛 하나하나로 살아있다. 나는 간이라고, 산을 무르고, 사랑하고, 스치는 바람 한 줄기조차 가장 귀한 선물처럼 느낀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준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신하나 타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저 바다의 파도가 매일 아침 모래에 속삭이듯
조용히 하지만 화끈하게 전하고 싶다. 당신도 자신의 운명을 다시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치스톤 하나, 작은 믿음 하나, 작은 한 걸음으로 이 세상 누구도 노화를 칠할 수 없고 병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은 마지막 여정을 어떤 모습으로 걸어갈 것인가? 두려움에 떨며 캄빌할 것인가? 아니면 미소 지으며 방단히 걸어갈 것인가?